1996년생으로 12월 31일에 태어난 박이진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의 추천으로 리그 오브 레전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운타라 선수는 시즌2 2100점으로 챌린저를 달성하며 시즌을 마무리했고, 당시 스카우트 제의가 있었으나 부모님과 상의 끝에 고등학교 졸업을 우선으로 삼고 1년만 쉬고 다시 한번 프로게이머에 도전하게 된 케이스라고 하죠. 리그 오브 레전드 시즌3에서도 소환사 의진이라는 닉네임으로 챌린저 랭크를 달성한 천상계 유저였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다른 BJ의 개인 방송을 보거나 관전을 자주 하는 평범한 아마추어 유저였으나 시즌3 말에 도파가 일으킨 챌린저 대란의 주인공이자 승리자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과거 롤 시스템 중엔 승급전이 존재했는데 5판 중 3번을 이겨야 다음 티어로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했습니다. 그 당시 랭크 시스템은 다이아 1티어에서 이기면 5점, 지면 3점 정도 떨어지는 시스템이다 보니 티어를 올리기 상당히 어려웠고, 마스터 티어라는 개념은 없었으며 챌린저는 단 50명만 존재했었다고 합니다. 챌린저가 50명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 다이아 1티어 99점에서 점수가 오르지 않는 현상이 생겼고, 챌린저 자리가 생겨야 승급전을 주는 시스템이었다고 하죠. 이렇게 과거 롤은 티어를 올리는 게 상당히 힘든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다이아 1이지만 승급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소환사 의지는 시즌3 랭크 시스템 마지막 날 승급전 2승 1패 상태로 한 번만 더 이기면 챌린저를 가게 되는 상황 속에서 게임이 시작되었고, 상대편에는 페이커 선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경기는 소환사 의진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지만, 같은 편으로 있었던 도파가 랭킹 1위는 미드가 해야 되니 이 게임은 페이커가 있는 팀이 이겨야 된다며 게임을 던지기 시작했다고 하죠. 당시 페이커 선수는 랭킹 2위지만 한 판만 더 이기면 랭킹 1위가 되는 시점이었고, 소환사 의지는 한 판만 이기면 챌린저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빠르게 새로운 게임에서 소환사 의진을 이겨주면 페이커 선수도 랭킹 1위가 되고 의진도 챌린저를 달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니냐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결국 끝판은 페이커 팀의 승리로 돌아가며 소환사 의진은 어이없는 패배를 당했고, 마지막 승급전에서 상대편으로 도파를 만나게 됩니다. 도파는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져줘야 된다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게임을 던지다가 급기야 탈주까지 하였고, 소환사 의지는 챌린저로 승급하게 되었다고 하죠. 해당 사건이 유명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운타라 선수는 2014년 LPL 리그에서 본격적인 선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프로로 데뷔한 시즌 초기에는 서포터 및 온라이너로 활동했지만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고 본격적으로 탑라이너로 전향하기 시작합니다. 2015년에 운타라 선수는 SKT에 지원했으나 떨어지고 새로운 차세대 탑라이너를 찾고 있었던 CJ 엔투스에 지원하면서 CJ 엔투스의 탑라이너로 활동하게 되었다고 하죠. 훗날 운타라는 한 강연에서 말하길 CJ에서 들어가서 1년 동안 보여준 게 없는 것 같다며 팀이 강등을 당하면 선수 평가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팀에 들어가고 싶어도 연락이 오지 않았던 게 정말 마음 아팠다고 하죠. 이후 운타라 선수는 CJ와 계약 해지했고 챌린저 계정 3개를 만들며 솔로 랭크를 더욱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7년도 서머 시즌에 김정균 감독의 연락으로 T1에 합류하게 되었는데, 당시 CJ에 있을 때 뽀삐를 잘했던 게 T1에 합류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하며 운타라 선수는 T1에 충성을 다하기로 마음먹습니다. 휴가를 받아도 연습실에서 솔로 랭크를 했고, 주변에서 집에 가라도 해도 집에 안 가고 솔로 랭크만 했다고 합니다. 당시 운타라 선수는 T1의 서브 탑라이너였지만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 주변에서 좋게 봐주게 되었고 주전으로 뛰게 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T1에는 페이커와 뱅, 울프 같은 선수가 있었는데 동갑같이 느껴지지 않고 그들에게 민폐를 끼치면 안 되겠다는 마음에 더욱더 열심히 살았다고 하죠. 그 당시 T1의 스케줄은 상당히 빡빡했다고 합니다. 운타라가 T1에서 선수 생활을 할 때 공식 스케줄은 보통 밤 11시에 끝났지만 페이커를 포함한 팀원들이 매일 새벽 4시까지 연습했다고 하죠. 그 모습을 본 운타라 선수 또한 연습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또한 프로게이머들은 주 라인이 탑이라고 해서 다른 라인을 연습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양한 포지션을 경험하면서 그 포지션의 마음을 이해했었다고 하죠. 그렇게 연습한 끝에 18년도에 운타라 선수는 T1의 주전으로 활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습 경기에서 흔히 말하는 탑 차이로 팀이 패배하자 주전 자리를 탈 선수에게 뺏기게 되었다고 하죠. 당시 의지할 사람도 없고 멘탈적으로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자신을 욕하는 커뮤니티로 들어가 글을 보면 각성하게 될 것 같아서 들어가서 글을 읽은 적도 있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극복했다기보다는 참고 견디며 계속 솔로 랭크를 돌리기 시작했다고 하죠. 하루에 20판 넘게 연습했으며 이렇게까지 하고 대회에 나갔는데 이래도 못하면 그냥 내가 못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죠. 프로게이머로서 빛나는 커리어를 달성하진 못했지만 단 한 번도 프로게이머로서 후회한 적이 없으며 프로게이머를 하면서도 배운 것도 많고 역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운타라 선수는 프로게이머 생활 은퇴 후 인터넷 방송에 올인하고 있으며 스카이와 울프 선수와 함께 T1의 여러 컨텐츠에 출연하며 모습을 비추다가 군대에 입대했고 전역 후엔 T1 소속 스트리머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T1 소속으로 오래 있다 보니
선수들과도 매우 친한 편이며 다양한 썰을 풀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방송 도중 페이커 선수가 밥값을 결제하게끔 유도하는 고급 스킬에 대해 썰을 푼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현준이 왔으니까 내가 살게 하면서 지갑을 살짝 꺼내. 그러면서 눈길을 한번 줘요, 상혁이한테. 그럼 그 눈길을 받은 거지. 상혁이가 눈길을 받고 참 내가 살게 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다음에 내가 살게. 너 되는 거야. 사실 운타라는 은퇴하고 롤에 대한 흥미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마침 패치노트에는 티모가 버프되어 있었고 당시 그레이브즈가 탑에 오는 메타였는데 평타 기반 챔피언인 그브를 상대로 티모가 좋다고 생각되어 티모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티모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 티모로 챌린저를 찍었다고 하죠. 덕분에 T1 멤버들을 만날 때마다 같이 티모하자고 꼬신 적도 있으며 티모 정글로 10연승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해당 플레이를 보며 많은 유저에게 인정받아서인지 부실 골프에서 티모 정글이 승률 52%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고 하죠.